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아이패드 에어가 발표됐죠. 벌써 4세대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뜸을 들이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발표하고 나서 한 2, 3주 안에는 판매 시작하는데 4세대는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4세대의 아이패드 에어의 가장 큰 의미는 맥북의 프로와 에어가 완전히 이제 브랜드로 나눠진 것처럼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패드 에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의 가장 최고급 라인이었었고, 한창 가장 주목받던 제품이었었죠. 처음 등장했던 게 2013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이패드 에어는 꽤 충격적인 기기였거든요. 아이패드는 원래 휴대용 기기로 나왔다기보다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도 제품을 들고 소파에 앉아서 발표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컴퓨터 대신에 쓸 수 있는 세컨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패드 2가 나오면서 두께, 부피 이런 걸 확 줄이면서 휴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이패드 3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노트북보다도 더 좋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나왔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아이패드는 휴대량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일단은 노트북보다 훨씬 가볍고 배터리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오래 갔기 때문에 휴대하고 싶은 생각이 컸었죠. 그런 수요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휴대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2012년 가을에 4세대 아이패드와 함께 발표했던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정말 아이패드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7.9인치 폼팩터에 집어넣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패드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가을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아이패드의 기본 크기 이제 9.7인치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도 근데 무게가 453g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나오는 아이패드보다 무게는 28% 그리고 부피는 또 24% 정도 줄였어요. 이게 숫자로는 한 4분의 1 정도 줄었네라고 하지만 실제 제품 봤을 때 충격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부피가 줄었는 것도 있지만 이 화면 주변에 테두리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더 작고 세련된 느낌을 좀 만들어냈죠. 그야말로 이제 에어라는 이름이 붙기에 적절한 아이패드가 딱 나온 거예요. 광고 문구도 더 파워 오브 라이트니스였어요. 가벼움의 힘이라는 거죠. 아이패드 미니뿐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도 휴대용이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이제 주기 시작한 게 아이패드 에어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했는데 1년 만에 2세대로 이제 거듭나요. 아이패드 에어 2죠. 와, 아이패드 에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7.5mm 이 두께는 굉장히 얇았어요. 이게 아이폰보다 얇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2세대는 이거보다 더 줄였어요. 6.1mm죠. 두께가 18% 줄어든 거예요. 이게 두께를 줄이는 거는 뭐냐면 배터리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패드도 뜯어보면은 안에 메인보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바닥보다도 작을 건데 나머지 대부분은 배터리거든요. 왜냐면 이 기기를 10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양이 늘어나거든요. 두께를 줄였다는 거는 배터리 양이 줄었다는 거고, 배터리 이용 시간이 똑같았기 때문에 훨씬 절전 설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아이패드는 그래도 잘 팔리긴 했지만 태블릿 시장이 계속 갈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컸죠. 애플은 이때 태블릿에 대한 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프로죠. 완전히 고급화예요. 2015년에 등장한 아이패드 프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애플은 펜이랑 키보드를 더해서 생산성을 강조했고요. 이 생산성이라는 부분, 고성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제대로 먹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계속 이어져 오죠. 그리고 2016년에 아이패드 프로에 9.7인치가 이제 더해지면서 아이패드 에어는 한 발짝 이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에어를 고급화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기로 이제 역할을 맡게 됐죠. 그 이후로 애플은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2세대에 넘어가서 이제 10.5인치로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었고요. 3세대 들어오면서 바로 이 11인치 이제 폼팩터가 바뀌면서 아이패드 프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이렇게 뭐 한 세대마다 폼팩터를 바꾸는 기기는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아이패드 프로의 정반대편,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가격대에 아이패드를 다시 부활합니다. 그냥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329달러짜리 이제 아이패드가 나온 건데, 이건 이제 뭐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가정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낸 아이패드와 고성능 전문가를 위한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두 개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아이패드는 그때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43만 원에 팔았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이죠. 그런데 이 5세대 아이패드는 바로 1세대 아이패드 에어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봤을 때 두께라든지 뭐 전체적인 기기 자체가 아이패드 에어 1세대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때 나오던 제품들 라인업 보면 재밌는 게 기본형 아이패드는 1세대 아이패드 에어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2세대 아이패드 에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패드 에어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행복한 왕자, 그 동화에 나오는 그 왕자처럼 자기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폼팩터를 이 제품 저 제품에 나눠주고 뭐랄까요, 좀 물러서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3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등장했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거의 5년 가까이 공백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공백을 깨고 등장한 거예요. 2세대 아이패드 프로 15인치의 디자인을 갖고 나왔어요. 3세대 아이패드는 완전히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2세대 폼팩터가 한 해 1년 쓰고 지나가기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폼팩터를 가지고 아이패드 에어라는 브랜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의 뼈대가 됐는데 다시 그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다는 건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4세대 아이패드 에어도 마찬가지예요. 3세대 이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을 뼈대로 아이패드 에어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 3세대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은 이전 세대 뭐 태블릿 그리고 아이패드들이랑도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죠. 뭐 홈 버튼도 빠졌고 전체적으로 이 테두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실상 아이패드를 새로 그려낸 건데 아이패드 에어도 완전히 다른 세대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패드를 산다고 하면 저는 거의 아이패드 에어를 거의 추천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보다 아이패드 에어가 더 나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도 그렇고요. 그러면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제품의 상품성이 구분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세대 아이패드 에어는 약간 어중간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 4세대 아이패드 에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이제 전면 크기는 똑같은데 화면이 10.9인치로 이제 이 아이패드 프로보다 0.1인치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테두리가 조금 더 미세하게 넓어진 것 같아요. 두께는 0.2mm 정도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언뜻 봤을 때는 두 제품은 같은 제품군, 같은 패밀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처럼 홈 버튼이 이제 빠졌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 트루데스 카메라 대신에 지문식 센서인 터치 아이디를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냐면 이 전원 버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 누르면 지문을 인식하면서 전원이 이제 켜지죠. 어쨌든 이 두 제품은 뭐 형제 제품이라고 보기에 이제 무리가 없는 디자인을 갖게 됐죠. 아이패드 에어가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옷을 입고 다시 되게 높은 상품성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10.5인치 디스플레이 썼던 3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 3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뭐 못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3세대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이 너무 이제 크게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대 폼팩터를 받으면서 두 제품 사이에 디자인 간극이 너무 벌어졌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형이 입다가 남은 옷을 물려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가 제일 좋아야 되고 가장 높은 상품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프로와 에어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긴 했는데, 사실 아이패드 에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메인스트림이랄까요. 그래서 기본형 아이패드 사용자부터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하는 사용자들
가격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중적이어야 되는 브랜드거든요. 그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아이패드 에어 역할이죠. 그래서 이 4세대 디자인을 보면은 이건 사람들이 많이 바랬던 변화이기도 하고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입던 옷을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새로 디자인을 했고, 완전히 아이패드 에어는 프로와 이렇게 달라요 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브랜드로서의 자리가 확고해졌다라는 게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가장 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 디바이스를 보면 이미 반도체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맥북도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사이의 구분이 단순히 이제 뭐 크기, 무게, 디자인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명확한 역할을 나누고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구성이 다를 뿐이지, 사실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가 예전처럼 뭐 휴대성과 성능에 커다란 차이를 둔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명확한 역할을 나누고 그에 따른 부품 구성들이 다를 뿐이고요. 기기를 만지고 쓰는 데 있어서 경험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경험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게 요즘에 특히 애플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고급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거, 하극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애플 디자인의 특징이긴 한데, 아이패드 에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높은 상품성을 갖는 적절한 자리를 잘 잡아낸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 3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돌아왔다 라고 한다면, 이 4세대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를 다시 주류 라인업에 집어넣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가장 넓고 보편적인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아이패드 에어를 포지셔닝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에어가 어쨌든 허리를 확실히 맡아주고, 그렇게 색깔이 뚜렷해지면서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가치도 더 선명해져서 제품 고르기는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물론 좋긴 하지만 뭐 아이패드 프로의 그런 고성능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와닿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은 아이패드 에어에 키보드랑 그리고 애플 펜슬 정도 구입하면은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생산성 이런 것들 표현하기에 뭐 충분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 에어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A14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도 아이패드 에어가 유일하기 때문에 성능도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진짜 아이패드 에어가 돌아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뭐 리뷰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벌써부터 뭐 예약하시는 분들 뭐 반응도 좋고 많이들 주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나오면 제품 좀 둘러보고 다시 아이패드 에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